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소개 쭉 들을 때 이제 선배님들 이렇게 웹 표준 그리고 웹 기술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기술 커뮤니티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조금 고무되는 게 있어.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렇게 기술 커뮤니티 활동은 많이 안 해봤어서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표준 활동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을 뭔가 좀 전파하거나 아니면 질문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조금 많이 못했어서 오늘 같은 계기를 통해서 조금 또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10분이고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 동안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죠. 그래서 좀 어떻게 컨셉을 잡을까 하다가 일단은 그 WCC 조직에 대한 좀 분위기, 이게 저희 웹 30주년의 의미가 1994년에 WCC가 생긴 그걸 기점으로 지금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어떻게 WCC가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드린 대로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쭉 WCC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회사로부터 주어져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위에 저런 표준 문서들을 이제 동료들과 같이 개발을 하고, 밑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LG에서 같이 좀 제안을 해서 실제 HTML 표준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그냥 뒤에 조금 접점이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웹앱을 개발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특정 윈도우나 엘리먼트에 포커스를 주게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도움 엘리먼트라고도 볼 수 있고, 포커스 함수를 실행을 하면 해당 윈도우 또는 해당 요소에 포커스 링이 그려지면서 이제 포커스가 가는 그런 이제 표준 API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 관련해서 포커스 함수가 실행될 때 어떤 옵션으로 보통 포커스가 가면 그 포커스가 있는 요소로 스크롤이 자동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스크롤을 발생시키지 않고 약간 그 개발자가 직접 어떤 관련된 로직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옵션을 이제 좀 내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정말 간단하죠. 그냥 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되고 디폴트는 false인 저 옵션 하나를 넣는데 거의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사실 WCC가 예전부터 많이 좀 얘기해오던 게 너무 느리다. 그래서 그 느린 것 때문에 이제 RWG라는 그런 새로운 단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경험을 하면서 웹표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만들어졌을 때 또 그게 어떻게 글로벌하게 쓰이는지를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도 뒤에서 좀 몇 곡지 통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활동은 이제 저희 웹OS 플랫폼 LG에서 이제 TV나 여러 이제 디바이스 들어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이제 필요한 니즈로 인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거고, 이제 주된 내용은 제가 한 3달 전이죠. 2024년 9월에 WCC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티팩이라는 이제 제일 크게 좀 이제 개최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좀 접한 내용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앞서 저희가 이제 밥 먹기 전에 봤던 영상이라서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면 될 것 같고, WCC 만든 거 치고는 조금 팬시하지 않은 느낌도 좀 들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아래 웹2.0의 어떤 기점을 2003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쯤 아닐까,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소개한 동영상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보기보단 저는 그냥 짧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블로그 글로도 이렇게 쭉 있어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주요 키워드들 위주로 보시면 이제 94년에 WCC가 생겼고 95년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표준으로 HTML, CSS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됐죠. 그 이후에 쭉 이런 것들을 WCC가 만들어서 일종의 표준 기술로, 물론 표준 기술이 아닌 항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밑에 줄을 보시면 DI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브라우저랑은 결이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쭉 왔는데,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앞으로 우리는 뭘 만들까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HTML6를 할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전명대에서 이제 30%로 이제 인터넷과 웹의 기술 수요가 급증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웹RTC나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널리 활용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뭐 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개인적으로 막 기억에 남는 뭔가 포인트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WCS 공식적으로 30주년 기념하는 1시간짜리 세션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상단에 가운데 계신 분이 CEO, 이제 작년 초, 재작년 말 그쯤에 이제 부임하신 그런 분인데, 또 이렇게 새로 하고 작년 말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사가 있었습니다. 3달 전에. 그래서 좀 있었고, W3 조직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좀 짧게 언급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저 1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새로 좀 생긴 건데, 원래 그 전까지는 팀 버너스리가 이거 승인, 이 표준은 뭐 리젝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직권으로 조금 승인과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게 약간 이제 은퇴 수순을 밟으시면서 이제 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약간 리더십 그룹이 BOD라고 저희는 또 부르는데, 그 안에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좀 주요 브라우저 벤더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또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WCC의 미래를 조금 고민하고 또 새로운 표준에 대한 어떤 검토나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네 번째가 AC라고 부르는 해외사 대표들. 이제 국내에는 이제 HE, 삼성, LG, 그리고 캐티 뭐 이런 연구 조직에는 몇 개 없긴 한데, 중국, 일본은 한 4, 50개로 회원사가 꽤 많습니다. 국내는 조금 적은 편이고, 이렇게들이 조금 이제 주요 의사 결정이나 좀 논의를 하면서 요 기관을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찍었던 사진, 그냥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하다가 또 추억에 젖어서 봤는데, 왼쪽 아래가 좀 팀 버너스인데, 여러분 그 기사에서 보신 사진이 좀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약간 되시는데, 제가 그냥 회의에서 만나서 그냥 인사드리고 좀 이렇게 얘기 몇 가지 하고 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게 나 몇 달 전에 서울 갔었는데 하면서, 이제 뭐 서울에 저도 이때 처음 알았는데 서울 평화상이라는 게 있대요. 한 2년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평화에 기여한 사람을 기리는 어떤 상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어떤 모티베이션이 이제 웹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무료로 전 세계에 공급했다. 그게 약간 평화의 포인트랑 연결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약간 위에 링크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서울 평화상 검색해서 보시면 그런 소감문이 좀 길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웹의 어떤 이념과 뭐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자료 만들면서 좀 봤는데, 그렇게 좀 있었던 게 있었고, 오른쪽은 이제 WCC CEO로 새로 되신 분이 국내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좀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신사 뭐 그쪽인데 제가 그 근처 살아서 어쩌다가 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려다 드리고 잠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중간에 사진들이 보여서, 이게 이제 약간 뭐 이런 블라블라 해서 이제 실제로 팀 버너스리가 서울에서 이게 상금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법하죠.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소감도 이렇게 하고 뭐 서울 구경도 하고 하신 건데, 이제 이러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솔리드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팀 버너스리가 지금도 계속 관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이렇게 잘 추진은 안 되고 있어 보이기는 하고, 이번 티팩에서도 좀 그렇긴 했는데, 이런 좀 소감문을 남겨서 저도 그냥 한번 읽어볼 겸 해서 남겨갖고, 이거는 제가 그냥 좀 개인적으로 좀 표준 활동하면서 제가 좀 리스펙하는 좀 분들 사진인데, 혹시 이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혹시 좀 만나봤거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좀 잘 모르실 것 같은 게, 캐릭터를 알면 좀 재밌게 얘기할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놓은 건데, 지금은 그냥 좀 최근에 많은 좀 이제 브라우저 벤더 사이에 이동이 있었고, 그 과정을 좀 보시면 모질라가 조금 계속 작아지는, 그 작아진다는 게 좀 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여러분 점유율도 보시면 좀 그렇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긴 하는데, 좀 계속 또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기사인가 또 모질라가 검색 엔진 디폴트를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뭐를 바꿨다, 또 바꿀 거다, 뭐 그런 기사도 보이고, 계속 뭔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게 있고요. 3달 전에 또 제가 참석했을 때 그냥 사진이면,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밑에 링크에 이게 올라와서 저도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웹 표준에 좀 활동을 최근에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저 오른쪽에 이제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애트리 이원석 박사님이 보이고, 저 뒤쪽으로는 구글에서 이제
그 미디어 팀 일종의 어떤 팀장 역할을 또 하시는 그 최용찬님이라 계십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저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최용찬님 팀의 어떤 팀원이에요. 약간 자세히 보시면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이제 맞은편에 팀장이 있으니까 조금 긴장해서 이렇게 약간 주니어라고 하더라고요. 1~2년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그 옆에 계신 분은 또 신병선님이라고 이제 LG 저랑 같이 예전에 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엔비디아로 이직해서 이제 지포스 나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외부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엔비디아 안에 브라우저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일하신다고 해서 또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던 그래서 이 팁백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좀 내용이 뒤에 이어서 조금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내용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팁백 이제 분위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조금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밑에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는 데서 보통 이번엔 한 80몇 개 세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하나의 그 제목만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이랑 오른쪽 아래는 이제 워킹 그룹 이게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추려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또 많진 않아서 거기에 원래는 좀 중점을 두려다가 지금은 약간 사진 위주로 조금 보게 부분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최근까지도 웹앱을 개발하거나 막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한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볼까 하다가 그냥 좀 브로드하게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3달 전에 팁백이라는 행사는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월, 화, 목, 금은 워킹그룹 공식 회의들이 각각 이제 나눠져서 되고 수요일 하루 동안에는 이제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해서 조금 워킹그룹에서 이제 이런 거는 다른 그룹 사람들과도 좀 얘기해보고 싶다라든가 그런 이제 것들을 하루 종일 진행을 하고 그 끝나고 이제 전체가 모이는 플래너리 총회 세션이랑 또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랑 그렇게가 이번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 45개 워킹그룹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적어 본 건데 사실 위쪽에 있는 게 그 지난 30년 동안 주로 사실 일해왔던 그룹이죠. 그래서 웹앱스가 기존의 HTML5 워킹그룹이 이름이 저렇게 돼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 안에서 최근까지도 예를 들면 뭔가 표준 API라고 할 수 있는 뭐 게임패드 API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게임패드를 연결했을 때 플랫폼과 상관없이 브라우저에서 그 어떤 버튼 입력을 인식하고 이벤트 발생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웹앱을 개발할 때 쓰려면 어떤 API, 어떤 규격, IDL 이런 거를 이제 만들지를 논의를 하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들을 최근까지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제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코어가 되는 뭐 예전에 막 저 HTML5 할 때는 뭐 비디오 엘리먼트, 뭐 인덱스 DB, 뭐 로컬 스토리지 약간 굵직굵직한 그런 거 대비해서는 조금 중량감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고 또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웹 트랜스포트, 웹 GPU, 웹 어셈블리 좀 최근까지도 많이 회자가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거의 이제 좀 완성 단계 적어도 API 레벨로는 잘 좀 성숙이 돼서 이번 회의 때는 많이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에 좀 그런 이제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10년 전, 5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좀 주제 몇 면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참여자 수라든가 아니면 논의의 어떤 임팩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기 위쪽 카테고리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좀 참석자 수라든가 거기에 좀 표준이 완성됐을 때의 어떤 여파라든가 그런 게 좀 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또 각각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지만 특히 제일 밑에 있는 어떤 DID 아까 이제 WCC의 어치브먼트를 얘기할 때 가장 밑에 줄에 있었던 그런 쪽으로는 이제 기존에 WCC 안 오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솔리드도 워킹그룹이 되려고 막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막 반대파들이 막 많이 있어요. 또 이런저런 또 이해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잘 안 된 것 같고 네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이번 회의 때 조금 있어서 아주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브레이크아웃 세션 아까 수요일에 진행되었다고 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건데 이 중에서 하나 이렇게 찝으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좀 한두 개 지금 눈에 띄는 걸 말씀드려보면 세 번째 줄에 레이디버드라는 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브라우저 엔진이 뭐 크롬이 많이 있는 블링크, 그리고 파이어폭스에 있는 게코, 아직 게코죠. 그리고 이제 사파리에 있는 웹킷, 그 정도인데 저거는 이제 제 4의 어떤 브라우저 엔진을 새로 프롬 스크래치를 만들겠다 하면서 막 100명 넘게가 여기 들어와서 막 관심을 보이고 막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레니티 OS인가 이런 비슷한 이름이 뭐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로드맵은 엄청나요. 막 2026년에 알파 릴리즈 할 건데 벌써부터 막 이런 거 막 얘기를 꺼내고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상적으로 잘 이렇게 가서 이 웹 생태계가 너무 크로미엄 집중적이지 않고 조금 분산시키는 거랑 그 밖의 관점으로 조금 의미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세션이었고요. 두 번째 줄이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개발할 때 또 참고하는 주요 레퍼런스 중에 MDN 또는 캐나이 유즈인가? 네,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좀 통합해서 조금 더 이제 WCC에서 이렇게 뭔가 인도스하는 뭔가 좀 그런 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름을 베이스라인이라고 붙이고, 네, 그거 좀 단계적으로 지금 초창기긴 한데 뭐 그런 논의도 있어서 좀 세션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밑에 쭉 뭐 있습니다. 예를 들면 PWA 한때 엄청 이제 각광받았는데 사실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좀 잘 안 들려요. 뭔가 기사도 그렇고. 근데 물론 보급은 되고 저도 유튜브 같은 거는 그냥 설치해서 PWA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구글이 기대했던 만큼 사실 또 크롬 OS나 크롬북을 좀 많이 의식해서 또 많은 투자를 한 기술이기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도한 만큼은 지금 잘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기술적으로는 계속 좀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션도 있었고요. 혹시 좀 이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좀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퓨처 팝업. 저게 네. 그죠, 네. 눈에 띌 법한 주제이긴 한데 저희 팝업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말하면 얼럿 하면서 실행할 때 뜨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뒤에 다 맞거든요. 그 메인 스레드 동작을. 근데 사실 모바일을 생각해 보시면 모바일에는 그런 게 잘 없고요. 그게 뭐 실행을 해도 먹혀요. 그래서 약간 그 팝업의 본질을 지금은 다시 리빌리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UI랑 어떤 그 내부적인 동작 그런 걸 재설계해가지고 모든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팝업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제 기억에 한 2, 3년 전부터 구글 친구들이 열심히 뭘 했거든요. 구현도 좀 일부 돼서 실험실 기능 키면 되게 하는데 사실 수요가 굳이 그런 거 안 쓰고 나는 내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사실 그렇게 많이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라우저 벤더나 이게 브라우저 쪽에서는 안 쓰네. 그런 우리 미래에는 약간 이런 이제 흐름에서 조금 나왔는데 모달 엘리먼트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같이 물려가지고 논의랑 이제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이렇게 하자, 뭔가 좀 모멘텀이 세 보이진 않은 어떡하지에 아직은 조금 머무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시면 하나만 더 하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네이블링 캐러셀 디자인 패턴스 CSS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CSS 한창 예전에 했었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일단 저 캐러셀이 그 약간 돌아가는 거, 그 약간 UI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CSS가 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많이 했었을 때니까 뭐 그때 한참 플렉스박스 뭐 레이어 이런 게 이제 완성 거의 되고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 열심히 막 한참 할 때고 이래서 되게 활발하고 좀 이게 실제로 임팩이 컸는데 최근엔 CSS 워킹그룹에서 할 게 사실 잘 없어요. 뭔가 이것을 웬만한 건 다 했고 뭐 거의 네이티브 플랫폼 대비 뭐 다 되고 근데 CSS 사람들이 되게 끈끈해서 뭔가 뭘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게 되게 결속력이 강한. 그래서 실제 CSS 워킹그룹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까 그 리더십을 보였던 게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도움 받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이런 거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브라우저 내부적으로 좀 지원해주면 어쨌든 뭐 빠를 거고 그리고 개발자들 입장에서 좀 이게 약간 저 카테고리가 웹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웹 컴포넌트 표준도 이제 한창 엄청 했지만 사실 좀 많이 못 보죠. 우리가 그것들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적어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CSS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조금 논의하고 지금 약간 단일 표준 하나 문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있었던 세션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1분이 남았어요. 앞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는 이제 좀 뻔한 얘기라 좀 빠르게 넘어가면 그래서
아까 그 총회라는 다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제 세션 중에 CEO가 이제 우리 WCC는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저는 요거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멋있지. 약간 그렇게 좀 하는 발표 중에 몇 가지를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 시대 때 뭐 저희 챗GPT 뭐 많은 걸 쓰면 엄청나게 그럴싸한 이미지 생성이 되죠. 근데 요즘 딥페이크 이슈 너무 이제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 저작권 레벨에서 이제 좀 보증할 수 있는 좀 여러 알려지는 이슈들을 조금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들에서 이제 좀 이제 어떤 활동들이 있고 뭐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지만 상단에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한 10년, 20년 전에 WCC에서 했던 저런 JSON LD를 비롯한 것들로 사실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WCC가. 그래서 이제 좀 언급됐던 부분이고, 이건 이제 뭐 앞으로의 웹기술 철학 뭐 이런 이제 해서 언급된 내용들, 약간 DID 관련. 저도 최근에 사실 브라우저 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이런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토안보부, 뭐 EU의 어떤 통용되는 공통 원래 뭐 이런 거에서 다 지금 참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된 그런 기술들이 있고 또 서드파티 쿠키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구글이 자꾸 막 짱구를 굴리고 있어서 WCC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막 좀 정의로운 어떤 친구가 태그에 어떤 친구도 막 그냥 스펙 규격으로 문서 하나 딱 배포하고 근데 구글은 진짜 신경을 안 쓰는데 WCC에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걸 요약을 했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여러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그냥 점유율이 계속 크롬은 저기 거의 제 기억으로 5년 넘게 저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65에서 67, 62에서 67 계속 왔다 갔다 나머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밑에 저런 게 사실 다 진행 중인 거고 결정된 건 없긴 하지만 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구글은 어쨌든 또 이해관계가 모질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도 꼭 있어야 돼서 뒤에서 되게 서로 끈끈해요. 서로 막 밀어주고 막 파이어폭스는 이제 막 엔진으로 딱 구글 가고 구글은 또 다른 방면으로 막 모질라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공생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 막 그런 게 하나둘 없어지면 이제 구글도 큰일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관련해서 그런 상황들이 또 WCC 회의 가면 알게 모르게 좀 비춰지는 막 논의 과정들이 있어서 잠깐 언급해봤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소개드린 그런 API들이 실제로 크롬에 이제 2018년 1월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거는 공식 표준으로 딱 찍힌 건데 그게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어떤 속도를 보면은 이제 파이어폭스는 그래도 저 정도면 좀 괜찮은데 사파리는 좀 심하죠. 같이 이제 WCC 안에서 이렇게 오케이 한 건데 너무 늦게 이게 사실 2022년 뭐 이때까지도 계속 저랬는데 최근에 한 1년, 2년 정도에는 애플이 엄청 웹킷 개발자랑 이제 그 표준 전문가들을 진짜 막 100명 단위로 막 급하게 확보를 하면서 뭔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눈에 너무 띄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앞서 바로 전장에 있던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브라우저 벤더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는 계속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잠깐 그 사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언급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도와드리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앞서 뭐 이제 표준 API라든가 뭐 CSS나 뭐 이런 API가 있으면은 웹 개발자 입장에서 너무 좋다. 뭐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럼 편하게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